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라운 기사 내용은 트럼프의 미국 비트코인 비축 계획은 터무니없어 보인다. 와 기술 형제들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내기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미국 정치와 경제, 그리고 암호화폐의 접점에서 벌어진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전략적 국가 비트코인 비축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정치적인 레토릭에 불과한 것일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암호화폐가 국가부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약 18%나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의 비트코인 비축 계획의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동안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이후의 급격한 하락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정보 비축 자산인 금이나 석유는 변동성은 있지만 실질적인 용도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이러한 실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하여 비축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강조하며 비트코인이 미국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비컨 팔러시 애드바이저즈의 분석가인 오웬 테드포드는 비트코인이 매우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국가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고려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트코인 비축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고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암호화폐의 변동성과 실용성 부족을 감안할 때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 자산으로 삼는 것은 지나친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세계적인 기술 변화와 방위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잠재적인 갈등에 대비해 미국 방위 기술 스타트업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내용입니다. 미국의 방위 산업은 오랜 기간 동안 전통적인 대기업들, 예를 들어 록히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러먼과 같은 기업들이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벤처캐피탈 자금이 방위 기술 스타트업으로 유입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팔머 럭키가 설립한 안두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팔머 럭키는 페이스북에서 가상현실 헤드셋 오큘러스를 개발해 억만장자가 된 인물입니다. 그는 지금 방위 산업의 새로운 물결을 이끌며 더 저렴하고 지능적인 AI 기반 자율 무기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잠재적인 갈등에 대비한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두릴을 비롯한 여러 방위 스타트업들은 펜타곤이 전통적인 무기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찾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두릴은 설립 이후 벤처 자금으로 37억 달러를 모금했으며 최근에는 15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드론, 무인 잠수함 등 미래지향적인 무기 개발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급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민간 자금의 급증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 중반까지 방위기술 스타트업에 투자된 금액은 총 3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국방부가 매년 R&D에 지출하는 9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팔머 럭키는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 이와 같은 자율 무기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특히 2027년까지 완성할 수 있는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대만 침공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언급한 해와 일치합니다. 안두릴의 무기 시스템은 태평양에서의 강대국 간 갈등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AI 기반 자율 무기와 같은 첨단 기술이 기존의 오래된 레거시 프로그램을 대체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방위 스타트업들이 직면한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방위 대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며 대량 생산 능력과 품질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두릴은 수천 개의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계획을 발표하며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고 있지만 공급망 문제나 투자자들의 기대치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결국 방위기술 스타트업들의 성공 여부는 미래의 전쟁 양상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안두릴과 같은 회사들이 개발하는 자율 무기 시스템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통적인 방위 대기업들이 여전히 주도권을 쥐게 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